그대로 먹고 순서만 바꿔라. 대한민국을 고혈압 공화국이라 부른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국 고혈압 유병자 수가 1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만성질환 중 가장 비중이 높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등 생활습관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성 감염성 질병의 사망률을 넘어선 지도 이미 오래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정해지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 삼고 증상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된 식이요법도 10년, 20년을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도 삼고 증상을 예방, 치료할 수 있다.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먹는가에 집중하는 것.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고 먹는 순서만 바꾸는 것이 바로 식사순서요법의 원리다. 식사순서를 바꾸면 독한 약을 먹거나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아도 건강해진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식사순서혁명으로 저자 가지야마 시즈오, 이마이 사에코, 출판사 중앙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면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란을 제일 관심 있게 들여다볼 것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소리 없이 다가와 목숨을 앗아간다는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많은 전문의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정해주거나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권유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의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어 엮은 책이 바로 식사순서혁명이다. 식사순서혁명은 지금까지 먹던 것을 그대로 먹되 먹는 순서만 바꿔보는 것이다. 정말 식사순서만 잘 지키면 골치 아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식사순서는 현재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무언가를 먹거나 힘든 운동을 할 필요 없이 실천이 쉽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장수한다. 3가지 수치로 알아보는 몸속 증상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중 단 하나만 알아도 위험하다. 그런데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앓으면 10년 후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무려 31배로 뛴다. 또 각 질환의 증상이 가볍더라도 2가지 이상의 증상을 함께 앓으면 동맥경화가 급속히 진행된다. 만약 3가지 수치가 높아지는 삼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몸 곳곳에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 속에 폭탄이 쌓이게 될 것이다. 혈관을 약해지게 만드는 고혈압과 혈관 속을 좁혀가는 고지혈증, 혈관을 서서히 침식하다가 파괴해버리는 당뇨병. 이 3가지가 만나면 당신의 혈관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 성인의 몸은 모세혈관을 포함해서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폭우가 쏟아져서 강둑이 무너지려고 하면 전력을 다해 붕괴를 막는 것과 같이 삼고 증상에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무 병이 없어도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고장나지 않고 수리나 교환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은 기적이다. 하물며 어디 한 군데라도 고장난다면 즉시 대처해야 함이 당연하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작은 혈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처법을 확실하게 익혀두도록 하자. 하지만 현재까지 삼고 증상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힘이 빠지는데 삼고 수치라는 것은 노력한 만큼 반드시 호전되리라는 법이 없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춰버리면 생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대체 어떻게 해야 삼고 증상을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고안했다. 이 식이요법을 환자들이 직접 시행한 결과 상태가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삼고 증상의 근본적인 개선,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다. 인슐린 제어, 삼고 치료의 열쇠. 이제 어떤 원리로 우리 클리닉의 환자들이 삼고 증상을 치료했는지에 대한 내막을 자세히 밝히겠다. 지금까지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각각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긴다고 알려졌고 각각의 치료법도 달랐다. 하지만 오랜 연구 끝에 삼고 증상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아냈다. 바로 인슐린이다. 인슐린만 제대로 컨트롤하면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증도 모두 개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인슐린이 치료의 핵심 포인트일까?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이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인슐린은 이 포도당을 혈액에서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어떠한 문제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혈액 속의 당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을 당뇨병이라 한다. 지금까지는 인슐린과 혈당치의 관계에만 주목해왔으나 알고 보면 인슐린은 혈압, 혈액 속 중성지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산화질소의 산출량이 줄어든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확장시키며 혈관벽에 붙은 플라크의 발생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일산화질소가 줄어들면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또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자율신경 중 흥분을 관장하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이기 위해 혈압이 상승되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아디포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촉진된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아지면 간장에서 지방이 과잉 생산됨과 동시에 체내 지방의 합성 분해 작용이 약해진다. 이것이 고지혈증의 원인 중 하나이다. 게다가 고지혈증은 혈관 내벽에 플라크를 만들고 혈압을 올리는 데 일조한다. 삼고 증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이렇게 시작된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져 인슐린을 둘러싸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삼고 증상의 실태이다. 이것을 하나씩 치료하려면 끝이 없다. 삼고 증상의 근본 원인, 그것을 치료하는 열쇠는 인슐린에 있다. 삼고 증상을 최단기간에 개선해서 당신의 혈관을 위기 상황에서 구해내려면 인슐린을 컨트롤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치료법은 왜 효과가 없었을까? 젊을 때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도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40대가 넘어가면 지금까지 축적된 폭음, 폭식의 영향이 삼고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40세, 여성은 50세를 넘기면 신진대사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삼고 증상이 일어나기 쉽다. 삼고 증상은 식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바꿔 말하면 식생활 개선 없이는 삼고 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약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규칙적인 식이요법을 권장하는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법. 환자들 대부분은 이 식이요법 지키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한다. 우리 연구진 조사에서도 일반 병원에서 권하는 당뇨병 식이요법의 지속률이 대단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식이요법을 단 1회 만에 그만둔 환자가 28%, 10회 만에 그만둔 환자가 44%나 되었다. 1년간 유지한 환자는 28%로 전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애당초 삶고 증상까지 오게 된 것은 염분과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며 먹고 싶은 것을 배불리 다 먹고 살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갑자기 소금기 없는 식사와 소식을 하라니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고혈압 때문에 염분 있는 음식을 못 먹고, 고혈당 때문에 탄수화물을 못 먹고, 고지혈증 때문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면 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싶을 것이다.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삼가세요. 의사의 처방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환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당뇨병 식이요법을 10회 만에 그만둔 사람이 절반을 넘는 것은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정확한 동기부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치 좀 높아진들 뭐 어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식이요법이에요. 식이요법을 실천하지 못한 환자들은 위와 같이 지극히 현실적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메뉴는 먹던 그대로, 먹는 순서만 바꾸기. 식단 조절을 하거나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 삶고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인슐린을 극적으로 조절하는 식사법에 있다. 무엇을 먹는가만 신경 쓸 때는 쉽지 않던 인슐린 컨트롤이 어떻게 먹는가에 집중하는 순간 너무나 간단해진 것이다. 식사순서요법은 인슐린이 제어되는 메커니즘을 뒤집어 고안해낸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식이요법이다. 겨우 식사 방법으로?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식사 메뉴는 그대로 두고 먹는 순서만 바꾸는 것이야말로 수천만 명의 고혈당 환자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삶고 증상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장담한다. 많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식사요법이 삶고 증상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병 나아가서는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확신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고도, 엄격한 식이요법을 지키지 않고도,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도 삶고 증상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사순서요법이다. 무조건 채소 먼저 먹어라. 무엇을 먹는가보다 무엇부터 먹는가가 중요하다. 식사순서요법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인 채소 먼저 먹기를 기본으로 다음의 원칙 4단계를 따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식사순서요법의 4가지 원칙. 원칙 1. 무조건 채소부터 먹는다. 원칙 2. 채소 다음은 단백질 반찬을 먹는다. 원칙 3. 밥은 마지막에 먹는다. 원칙 4. 5분 이상 꼭꼭 씹으며 천천히 먹는다.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은 밥이나 면처럼 혈당치를 급격히 높이는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보다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음식을 장에 먼저 보내기 위해서다. 음식을 장에 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5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채소는 천천히 꼭꼭 씹어 5분 이상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딱 4가지 규칙만 지키면 되는 정말 쉬운 식사순서요법. 이제 식사순서요법의 구체적인 실천법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원칙 1. 무조건 채소부터 먹는다. 여기서 말하는 채소에는 버섯과 해조류도 포함된다. 버섯과 해조류는 열량이 적지만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소이다. 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줌으로 삶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절대 빠질 수 없다. 채소, 버섯, 해조류 대부분이 저열량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무엇이든 많이 먹을수록 좋다.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를 중심으로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자. 다만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연근, 단호박, 옥수수, 강낭콩, 누에콩, 은행, 팥 등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으니 밥과 마찬가지로 보고 식사 순서의 가장 마지막에 먹도록 한다. 이런 종류의 채소를 먹으려면 밥의 양을 그만큼 더 줄여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또 과일과 채소는 엄연히 다르다.
과일에는 혈당치를 급격히 높이는 포도당, 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은 식사 순서의 맨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 원칙 2. 채소 다음은 단백질 반찬을 먹는다. 준비한 채소를 다 먹었다면 그 다음은 단백질 중심의 메인 요리 순서다. 식사 순서요법에는 육식을 금지하지 않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반찬도 제한하지 않는다. 물론 기름에 튀긴 음식은 적게 먹으면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백질은 세포를 만드는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피부, 모발, 소화 흡수를 하는 위장의 세포 모두가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 식품은 크게 육류, 어패류, 콩제품류, 유제품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식품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골고루 섭취해 주어야 한다. 원칙 3. 밥은 마지막에 먹는다. 드디어 밥의 차례가 왔다. 밥, 빵 같은 당질류의 음식은 혈당치 상승의 주범이다. 엄밀히 말하면 탄수화물 자체가 혈당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당질이 혈액에 흡수되어 혈당치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당질이 풍부한 대표 음식은 과자와 과일, 밥, 빵, 우동, 국수, 라면, 스파게티 등과 같은 곡류가 주를 이룬다. 곡류뿐만 아니라 당질이 풍부한 과일도 혈당치 급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삶고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감자, 고구마 등의 뿌리 채소는 채소로 취급하기 쉬우나 이 역시 혈당치를 높이므로 가장 마지막에 먹어야 한다. 하지만 뿌리 채소 중 예외로 취급하는 채소가 있다. 바로 곤약이다. 곤약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채소를 먹는 순서에 같이 먹으면 된다. 그 밖에 연근, 단호박, 옥수수, 밤, 은행, 강낭콩, 누에콩 등도 채소가 아니라 밥으로 취급해 마지막에 먹도록 한다. 원칙 4. 꼭꼭 씹으며 천천히 먹는다. 식사순서요법을 하는 환자 중에 배운 대로 식사순서를 지켰지만 혈당치는 그대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식사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두 밥을 급하게 먹었다. 의식적으로 꼭꼭 씹으려 하다 보면 자연스레 천천히 먹게 된다. 꼭꼭 씹는 습관은 건강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좋은 식사 순서요법. 우리는 최근 식사 순서가 하루 혈당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혈당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에는 체내 포도당의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지속혈당 측정기 CGMS를 사용했다. 당뇨병 환자에게 측정기를 장착하고 이틀 동안 완전히 같은 메뉴로 식사하되 식사 순서만 바꾸어 혈당치를 측정해 보았다. 한 환자의 경우 밥을 가장 먼저 먹었을 때 식후 300mgdl 이상까지 상승했던 혈당치가 채소부터 먹자 250mgdl까지 낮아졌다. 여전히 높은 수치이지만 채소를 먼저 먹었을 때의 혈당치가 가장 낮았다. 또 다른 환자는 350mgdl까지 올라갔던 혈당치가 채소를 먼저 먹은 것만으로 100mgdl까지 내려왔다. 두 수치를 측정한 때 달리 적용했던 조건은 식사 순서뿐이었으니 놀랄만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지속혈당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일반인이 밥을 먼저 먹었을 때는 혈당치가 200mgdl까지 올라갔다. 이처럼 아직 혈당 검사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식후에 혈당이 높아지는 잠재 당뇨병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특히 40세가 넘어가면 더 조심해야 한다.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일을 하고 내키는 대로 먹으며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의 췌장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것이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 식후 혈당치는 급격히 높아진다. 적어도 40세 이상이라면 채소부터 먹는 식사법부터 습관화하자. 그래야 삶고 증상도 예방하고 노화도 막을 수 있다. 골고루 먹는 식사 교육의 함정.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밥, 빵, 반찬, 국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그 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이 국, 반찬, 밥을 골고루 먹는 것을 당연시하고 밥 혹은 반찬만 몰아먹는 것을 잘못된 식습관으로 여긴다. 이런 식사 지도는 성장기 어린이의 편식 습관을 바로잡는 데는 좋을지 모르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하지 않다. 술안주나 한정식, 서양 요리 등에서는 전체 요리나 가벼운 국물 요리, 수프 등 채소 요리가 가장 먼저 나온다. 그 후 생선이나 고기를 이용한 주요리, 밥, 빵, 파스타 등의 탄수화물 요리가 나온다. 이런 식사 순서는 혈당치 급상승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이상적이다. 예의를 차리는 자리에서 먹는 식사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진 식사법에는 그 나름대로 건강을 고려한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식사 순서요법을 꼭 지키도록 하자.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채소부터 먹는 식생활. 이것만으로 생활 습관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